안녕하세요. 백사기 장경순입니다. 제가 이제 이 OTU 4월에 독서지향에 들어왔고요. 6월 달에 이제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됐고 이 원포인트 레슨 이 OTU 책을 북살롱 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포인트 레슨 희망을 하는데 그냥 선물 받은 인연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좀 지르는 건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부동산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겁없이 6개월 만에 덜컥 부동산을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고 했는데 사실 살짝 후회도 좀 했지만 나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어서 엄청 좋았고요. 왜 원포인트 레슨을 해보라고 하셨는지 제가 책을 이걸 정리를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자 문유한 씨고요. 정신과 병원 닥터시죠.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더 나은 삶 정신과 병원을 운영을 하셨고요.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안식년을 가지시고 알프스, 안나푸르나, 파타고니아를 트레킹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도 번아웃이 오셔가지고 그 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서 현재는 이제 정신경영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는 이제 보면 거의 1년에 한 편 정도씩 내시다시피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 정신과 상담으로서 어떤 그 저서를 쓰셨다고 하면 본인의 번아웃 이후에는 자기 돌봄이란 주제로 해서 그 사람은 성장을 한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점을 두고 그 마음 돌봄, 몸 돌봄, 관계 돌봄, 생활 돌봄이라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시고 오티움은 생활 돌봄을 주제로 쓰신 글입니다. 이제 이분이 오티움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휴식하면은 일을 하고 휴식을 하잖아요, 생활은. 그런데 휴식은 이 한자로 뜻을 풀이를 해보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좀 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서 단순히 몸만 쉬는 것 갖고는 어떤 휴식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정신적인 그 피로를 풀어야 되는 의미에서 여가 시간을 좀 잘 즐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티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셨는데요. 40대 어떤 분이 찾아오셨대요. 자기가 정리해고 대상이 돼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나 와이프는 조금만 버텨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 좀 버티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약물 치료하고 상담을 받으시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날은 안 나오시더래요. 안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행사장에서 의사 선생님을 뵙고는 인사를 하는 그런데 인사를 하고는 얼굴이 밝아지시니까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냐 했더니 회사는 나가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거는 뭐 없지만 내가 공방회를 지금 나간다. 어느 날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어린 시절을 추억을 하다가 그 나무로 막 총칼 만들어 싸우던 그런 즐거운 시절을 생각을 하고는 이분이 공방에 가서 나무로 뭘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공방에 가서 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문유한 작가는 우리가 그 약물 치료나 상담보다 이런 그 시간을 잘 가지면서 어떤 치료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생활 돌봄에 그 임상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으셔가지고 책을 내시고 싶었는데 단어를 일반적인 휴식이란 단어보다 어떤 여가 시간이라는 거를 조금 포인트를 찾다가 오티움이란 단어를 가져오신 거고요. 라틴어에서의 오티움은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일이라는 그 단어가 없이 여가 시간과 여가 외 시간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 오티움이란 단어를 강조를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장은 우리에게 오티움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여가 시간은 굉장히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행복한 시간이 늘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 글을 쓰신 문유한 선생님도 2013년에
자기도 번아웃을 겪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상담하는 환자가 선생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이럴 정도로 자기가 이런 번아웃을 느끼고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은퇴하고 쉬어야지 놀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짧은 여름 휴가라든지 여행 같은 거 휴식을 통해서 사는데 자기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해야 하는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게 됐고요. 이게 보통 그 앞에 그 사례분을 갖다가 가장 책에 앞에 써 놓으신 이유가 자기가 의문점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른들의 여가 시간을 잘 놀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의 포인트가 뭐냐?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몰입이라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과 놀이라고 해요. 이분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즐거운 거는 우리가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감각적인 어떤 쾌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쁨은 뭔가를 약간 고통이나 힘든 게 수반이 되지만 등산에 갔을 때는 좀 힘은 드는데 올라갔을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 시간과 또 만들었을 때는 힘들지만 그 만들고 난 후에 어떤 완성됐을 때 그 기쁨, 그런 쾌락은 기쁨이라고 하고, 이게 잘 그 균형을 맞춰야 좋은 그 오티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즐거움만을 하면, 아까 게임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한쪽으로만 감각적인 거에만 좀 빠진다 그러면 즐거움은 내성이 좀 강해서 자꾸 자극을 더 원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좀 조심하라고 경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오티움일까라는 기준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목적적.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실 때도 체중 감량이 목적이시면은 이게 달릴 때는 너무 힘들고 체중이 딱 올라갔는데 살이 안 빠졌네?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달리는 것 자체가 즐거우신다는 거죠. 그 달림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해소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일상적이어야 된다고 해요. 일상적인 거는 좀 이게 매일 아니면 매주라도, 그리고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난번에 왜 김민식 작가님은 한 달에 한 번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그것이 오티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도적인 거는 결국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거를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깊이를 가지면서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오티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 연쇄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운동이든 낚시든 모든 게 오티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일을 방해하거나 그다음에 가족관계에 여기에 치우쳐서 소홀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연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독적으로 빠진다는 거죠. 2장, 나의 세계를 만드는 휴식. 여기서는 자기는 이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데, 작가는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삶을 갖다 만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고요. 사람은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 여가 활동을 할 때 가장 좋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어떤 성장에 나가고, 또 그런 같은 그 관심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때 좋은,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여가 활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면 책임하고 의무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과 의무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또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또 김부장으로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어느 퇴직이 다가오는 순간에 또 괴로움을 느끼고, 여자들은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라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느끼고, 또 어느 순간에 갱년기도 다가오면서 이제 중년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위기를 헤쳐나가지만, 가장 좋은 건 그때가 외부에 있던 나의 에너지를 내부로, 나 자신으로 좀 돌려야 될 때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가 시간을 갖는 게 여가 시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그 중년의 위기 탈출법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자기를 알아야겠죠. 이제 취향이란 인간 그 자체다. 이거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고 인물을 또 그 연구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연구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이 취향, 이거는 그 사전에서 보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색깔이 있다는 건데,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쟤는 좀 취향이 아니야, 저 취향은 좀 이상해, 구려, 막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싹 다 무시를 하라는 겁니다. 싹 다 무시를 하고, 왜? 당신과 나의 취향은 다르니까. 여행을 가도 바다가 좋은 사람이 있고 산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 오로라 보고 싶어서 그 추운 그 아이슬란드를 가시잖아요. 전 추운 건 정말 딱 질색이거든요. 이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고 싶지 빙산을 보고 싶진 않은데 그거에 도취돼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취향을 알아가면서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관계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는 정말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관심을 준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거 요것밖에 없을 때가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뭐 그냥 별로 관심 쏟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이만한 응원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이 말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노력을 자기에게 좀 이제 돌려서 쏟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오티움은 이제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경험은 약간 어떤 기억적으로 뭔가 간접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체험은 내 감각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앞에서 어떤 분이 목공을 하신 것처럼 그런 감각을 좀 계속 깨우는 그런 것을 오티움이라고 하고, 이제 3장에서는 오티움을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연한 이끌림과 우연을 가정한 만남들이 있죠. 여기서는 저자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올리셨는데, 뭐 마사 그레이엄 같은 훌륭한 그 현대 무용의 거장인 사람은 22살이란 나이에 늦게 우연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거장이 된 케이스고, 거의 전문가가 돼서 직업이 된 케이스고요. 또 동생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디지털 드로잉 펜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베이킹도 배우고, 어떤 분은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기견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딱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내가 봉사를 가자 했는데 3년째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싫으면 못 하겠죠,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만나지 못했으면 이제 자기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해요. 자기 공부와 가족 공부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공부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게 뭔지, 뭐 옛날에 학창시절에 뭐 동호회를 뭘 갔는지, 그런 거를 좀 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과 실련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이제 한 심리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게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행동을 먼저 해도 이게 마음이 온다고 합니다. 친구가 등산을 가자 해서 그냥 싫은데 갔어. 근데 생각보다 좋고, 또 일주일 동안 세사 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한 목요일쯤 되니까 이번 주에도 한번 등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요. 이제 가족 공부. 왜 어른들이 좀 강렬하게 말하면 시도독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들이 내가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재능을 갖고 났기 때문에 똑같이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티움이 가져다 준 이제 변화인데요. 사람들이 이 오티움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존감이 생기고 생활의 활력, 균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마라톤을 하시는 어떤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런저런 일에 다 이제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겠죠? 상처도 받는데 생각보다 달리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자기에게 자존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이분이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니 퇴근하고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시간을 다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불만을 일으키는데, 아니 뭐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르겠지만 이분이 나름 오티움이라는 게 된 것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새벽반을 만드신 거예요. 새벽반을 만들어서 같이 달리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가족들도 이제 반응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사네라는 어떤 그런 게 생기고 지금은 딸하고도 마라톤 대회를 나가신다고 해요. 그러니 진정한 오티움이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 다음에 자기 세계도 또 잘 만들어지고 또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생기니 그런 것은 이제 진정한 오티움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제 봅니다. 5장 점점 깊어지는 오티움의 힘. 이제 오티움은 계속 이제 일상적으로 하다 자기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요. 초급자, 중급자, 이렇게 상급자가 되는데 제가 이제 헬스장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헬스점에 착 등록하고 가면 뭐 저기 엄청난 기구들이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버튼 딱 누르고 이제 트레밀만 러닝머신만 열심히 하다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초급자입니다. 중급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워서 기구를 좀 이제 다룰 줄을 알아요. 다룰 줄을 알게 돼서 이제 월수금은 뭐 상체 운동하고 뭐 화목은 하체 운동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더 이상 어떤 진전을 볼 때는 약간 재미없는 그런 게 중급자가 되고요. 상급자가 되면은 내가 기계를 이제 어느 정도 잘 다루고 전문적인 지식이 생겨서 내가 좀 더 체중을 어떻게 체격을 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무게도 좀 늘릴 수 있고 횟수도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매뉴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급자고 이제 전문가는 헬스장 가시면 거의 저 선생님이 헬스 트레이너인가 할 정도의 몸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요즘 김종국 씨가 유튜브에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분이 거의 이제 전문가와 지도자 수준, 지도자는 이제 거의 헬스 트레이너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배움이 확장이 되고 자기의 어떤 점진적인 늘어나면서 성취를 이루는데 꼭 단계마다 생기는 게 있죠. 이거는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는 그냥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단계가 됐을 때 이게 내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계단식 향상이 되지 이렇게 그래프처럼 올라가는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통과 의례를 갖다가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관찰을 해보래요. 내가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만큼 시간을 들였으니까 나도 저 시간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위로 으쌰으쌰 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고 변화를 이제 추구를 해보라고 해요. 책을 읽는 것도 집에서만 읽지 마시고 요즘은 카페 가면 아침에 부부끼리 와서 커피 놓고 책을 읽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같이 함께 하는 거, 혼자 왜 명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책을 읽으시는 분들 차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 그 슬럼프를 넘길 수 있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잠깐 멈추셨던 분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잠깐 멈추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처음 했을 때 열정을 다시 회고를 해보고요. 이제 깊이 추구가 나오죠. 이게 가장 빡센 방법이에요. 그냥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벨리 댄스 같은 거를 되게 취미를 탐구하시는 분이 어느 순간에 동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 책에서는 한 30이 넘어서 벨리 댄스를 배우신 분인데 무용이라는 거 늦게 시작하면 몸이 좀 덜 풀리니까 그럼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오티움이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고 직업화 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세요. 저희 매일 아침 써바니의 작가와 책은 다시 돕기다의 방운영 작가 같은 분은 거의 그 김민식 작가분은 자기가 경험이나 이런 배웠던 거를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이 반열에 오셨고요. 박운영 작가님도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를 광고 크리에이터지만 광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문적인 소양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히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의 진정한 오티움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독서지향에도 계시잖아요. 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의 실전 경험과 어떤 그 노하우를 갖다가 책에다 고스란히 이론까지 해놓으셔 이 책 하나 들고 창업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쓰신 은재빈 대표님도 자기가 겪었던 어떤 힘들었던 것들을 극복했던 과정을 다 해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에게 같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책을 써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티움이 직업이 되면은 사실은 여가라는 의미는 없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어제도 엊그제 왜 송기령 부사장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려다가 다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수명도 길어지고 어떤 퇴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시대에 제3, 제2, 제3의 어떤 부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오티움이 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직업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더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것을 제가 정리를 했다고 하면 저는 깨달은 거는 가장 나다운 것을 좀 찾자. 나다운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적용할 거는 거기에 균형을 갖자입니다. 사실 균형을 갖자는 거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너는 취미가 너무 정적인 취미만 갖고 있으니까 좀 동적인 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점점점 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균형을 갖고 문유한 작가분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원사입니다. 그러니 오티움이라는 어떤 풍성한 내 정원의 꽃들도 같이 가꾸면서 일만 가꿀 게 아니라 가꾸면서 이런 정원사가 돼서 정말 즐겁게 내 정원을 가꿔가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